코카콜라 대 펩시. 1985년 4월 23일 코카콜라가 99년 동안 지켜온 비밀 레시피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9일 후 전국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하루 8,000통의 항의 전화, 사재기 행렬, 그리고 펩시의 비웃음. 도대체 이 두 회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00억 달러짜리 전쟁, 100년 넘게 이어진 라이벌 대결,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1886년 애틀랜타의 한 약사가 두통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존 펜버튼. 그가 만든 시럽은 뇌를 맑게 하는 음료라는 이름으로 팔렸죠. 이름은 코카콜라. 네, 초기엔 진짜 코카인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는 미쳤습니다. 1900년 5,000달러였던 매출이 1920년에는 2천만 달러가 됐으니까요. 1915년 그들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병을 만듭니다. 암흑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고 깨져도 알아볼 수 있는 병, 바로 이 곡선병이죠. 1920년대 코카콜라는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시장의 95%를 먹어치웠죠. 그런데 7년 전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약사도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케일럽 브래드햄. 그의 음료 이름은 브래드 드링크. 1898년 그는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의 펩시콜라, 소화효소 펩신에서 따온 이름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23년 파산, 1931년 또 파산, 2번 쓰러진 펩시. 그런데 이 친구가 일어섭니다. 1939년 대공황으로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펩시가 한 가지를 알아냅니다. 가격은 같은데 양을 2배로 주면 어떨까? 코카콜라 5센트에 6.5온스와 펩시 똑같은 5센트에 12온스. 결과는 펩시 매출 3배 폭증. 이게 바로 도전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뒤 펩시가 미친 짓을 합니다. 펩시 챌린지 눈 가리고 마셔보세요. 코카콜라 대 펩시.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펩시 57%, 코카콜라 43%. 사람들은 실제로 펩시가 더 달고 맛있다고 답했죠. 코카콜라 본사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악의 결정을 내리죠. 1985년 4월 23일 코카콜라가 폭탄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레시피를 바꿨습니다. 99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의 시음 테스트, 400만 달러의 연구비, 완벽한 데이터, 뉴코크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전화가 터집니다. 하루 1,500통, 아니 나중에 8,000통. 내 코크를 돌려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구버전 코카콜라 사재기 행렬,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펩시는 즉각 조롱 광고를 내보냅니다. 걔네 코크 바꿨대. 비웃음의 도가니. 코카콜라는 정확히 79일 만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코카콜라 클래식 재출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출시 후 2개월 판매량이 2배로 뛰어오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마케팅 천재인가? 진짜 실수인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코카콜라가 이긴 겁니다. 실패로 승리한 거죠. 펩시는 생각합니다. 정면 승부는 안 돼.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리고 그들은 500만 달러를 씁니다. 한 명의 남자에게. 마이클 잭슨, 당시 세계에서 가장 핫한 스타. 광고 첫 방송 시청자 2억 4천만 명. 슈퍼볼보다 많습니다. 그 뒤로 마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비욘세, 원 디렉션. 새로운 세대의 선택 펩시는 젊음 그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다른 길을 갑니다. 올림픽, 가족, 행복, 전통, 언제나 코카콜라 모든 세대를 위한 음료. 결과는 Z세대는 펩시 60%. 하지만 전체 연령대로 보면 여전히 코카콜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에겐 비밀 병기가 있었죠. 바로 맥도날드. 전 세계 4만 개 매장 모두 코카콜라. 펩시는 KFC, 피자헛, 타코벨을 먹습니다. 5만 5천 개 매장. 레스토랑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둘 다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2010년대 둘 다 공통의 적을 만납니다. 바로 건강. MZ세대는 탄산음료를 끊기 시작합니다. 멕시코, 프랑스는 비만세를 도입하고 탄산음료 시장은 연평균 2.5%씩 줄어듭니다. 100년을 쌓은 두 거인이 동시에 무너지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코카콜라는 미친 듯이 다른 회사를 삽니다. 비타민 워터, 어니스트 티, 코스타 커피. 현재 보유 브랜드 500개이고 콜라는 그중 하나일 뿐. 펩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리토스, 프리토레이, 게토레이. 음료 매출은 전체의 45%뿐. 나머지는 스낵. 코카콜라의 음료 올인과 펩시의 다각화 전략. 누가 더 똑똑한 걸까요? 자, 그래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2023년 매출을 보시면 코카콜라 460억 달러, 펩시 910억 달러. 펩시가 이긴 거 아닌가요? 순이익을 보죠. 코카콜라 110억, 펩시 90억. 브랜드 가치 코카콜라 970억 달러로 세계 6위, 펩시는 210억으로 36위. 글로벌 콜라 시장 코카콜라 43.7%, 펩시 24.1%.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40년째 보유 중입니다. 40년 수익률 코카콜라 4,500%, 펩시 3,800%. 그러니까 결론은 콜라 싸움에서는 코카콜라 승리. 하지만 펩시는 이미 콜라를 넘어섰습니다. 코카콜라는 음료의 왕, 펩시는 식음료 제국.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둘이 싸우는 동안 시장 자체가 20배 커졌다는 겁니다. 경쟁이 혁신을 낳았고 혁신이 시장을 키웠죠. 2030년 탄산음료는 전체의 40%로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거인은 이미 다음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100년 경쟁보다 강력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